스테픈 커리의 후배로 NCAA에서 커리도 달성하지 못한 180클럽에 들어간 한국인, 롤모델인 클레이 탐슨처럼 군더더기 없는 정확한 슈팅으로 해외 팬들까지 사로잡은 이 선수는 바로 이현중 선수입니다. 특히 이번 시즌 일본 B리그 팀인 나가사키 벨카 소속으로 리그 전체 3점 성공 개수와 성공률 모두 1위를 차지하며 플레이오프에 한 번도 진출하지 못했던 팀을 리그 전체 1위로 끌어올렸는데요. 일본 열도를 뜨겁게 달구며 해외 무대 도전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스나이퍼 이현중 선수의 커리어를 리와인드 해봅시다. 2000년 10월 23일 이현중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3.139 농구부 감독, 어머니는 1984년 LA 올림픽 여자농구 은메달리스트 성정아 선수로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접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부터 농구를 시작해 중1 때까지는 170cm라는 비교적 작은 신장에 가드 포지션을 맡아 드리블과 점퍼 연습에 집중했고 향후 슈팅 가드로 탄탄한 기본기를 쌓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과 2년 사이에 키는 190cm까지 자라면서 수비 때는 센터, 공격 때는 가드를 보며 3일 중에 에이스로 활약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아버지가 감독을 맡고 있는 3.139로 진학했는데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대학에 가서 프로 선수가 되는 게 꿈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6년 17세 이하 농구 월드컵 8강에서 끝판왕 미국을 만나고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자렌 잭슨 주니어, 콜린 섹스턴, 케빈 낙스 등 현재 NBA에 있는 선수들이 질비한 팀을 상대로 나름 슛이 잘 들어갔음에도 52점 차 대패를 당했는데요. 해외 선수들과의 큰 격차를 실감한 뒤 학교에서 조금만 노력해도 우승하는 거에 안주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아차 싶어 바로 유학을 결심했다고 합니다. 때마침 NBA가 주관하는 아시아 퍼시픽 캠프에 초청되었을 때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줘 NBA 글로벌 아카데미 관계자의 눈에 띄어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국내에서 파워포워드를 보다가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슈팅 가드로 포지션을 바꿨고 아버지의 조언에 따라 슛 연습에 매진했습니다. 사이즈도 더 크고 긴 선수들 앞에서도 자신있게 던질 수 있도록 높은 타점에 더 빠른 릴리즈로 연습하면서 지금의 슈팅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2018년 12월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G리그 쇼케이스에 참가해 정교한 슈팅과 오프 더블 플레이로 인상적인 활약을 보여줘 여러 대학에서 오퍼를 받았고 SAT 성적 기준까지 넘기면서 미국에서 도전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테픈 커리의 모교로 유명해진 데이비슨 대학교를 선택해 NCAA 무대로 향했습니다. 커리를 지도했던 밥 맥킬롭 감독이 여전히 감독직을 맡고 있었고 신입생이었던 이현중 선수에게 커리의 1학년 첫 경기 영상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그 경기에서 커리는 전반에만 9개의 턴오버를 범했지만 맥킬롭 감독은 커리를 끝까지 기용했고 그날 실책을 포함해 더블더블을 기록했습니다. 커리는 이 경기를 토대로 성장했다며 이현중 선수에게도 힘이 되는 메시지를 전달해줬습니다. 대학교에서 등번호는 1번을 달았는데 원래 롤모델인 클레이 탐슨의 11번을 쓰고 싶었지만 학교 영국 열번이라 탐슨의 대학 시절 번호인 1번으로 정했다고 합니다. 첫 시즌 초반에는 3점 슛도 블록당하고 감독님에겐 수비를 주로 지적받았으며 자세를 낮추라고 혼나기도 했지만 주눅들지 않고 부족한 점은 보완하면서 점점 팀 내 입지를 넓혀갔습니다. 2019년 12월 토핀 주립대와의 경기에서 17득점 11리바운드를 잡아내며 데이비슨에서 첫 더블더블을 기록했고 이후 3경기 연속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컨퍼런스 2주의 신인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식스맨으로 잘 적응하며 시즌 종료 후 컨퍼런스 올 루키팀에 선정된 이현중은 2학년 시즌부터 피나는 노력의 결실을 코트 위에서 맺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선발로 나선 개막전 야투율 57%, 3점슛 5개를 집어넣으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9개의 어시스트와 2개의 블록까지 공수양면으로 발전한 모습을 보여주며 풀타임 주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매경기 두 자릿수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스코어러로 거듭났을 뿐 아니라 효율이 말이 안 되는데 야투율 50.8%, 3점 성공률 44.2%, 자유투 성공률 90%로 커리도 못했던 180클럽을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된 2일2 시즌 이현중 선수는 팀의 리더이자 에이스로 최고의 시즌을 보냈습니다. 샬럿 대학교를 상대로 3점슛 6개, 32득점 14리바운드로 커리어 하이를 갈아치웠고 전미 최고로 꼽히는 엘라베마 대학교를 상대로도 1점차 승리를 거두는 등
데이비스는 15연승을 질주할 정도로 작년보다 더 강해진 전력을 자랑했습니다. 컨퍼런스 토너먼트도 결승까지 팀을 이끌었고 비록 결승전 부진에 2점 차로 석패했으나 위원의 선발로 NCAA 토너먼트까지 진출하는 쾌거를 이뤄냈습니다. 64강에서 만난 첫 상대는 맥스 크리스티가 뛰고 있던 명문 미시간 주립대학교. 상대는 강한 압박 수비로 이현중 봉쇄에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데이비스는 대등하게 경기를 풀어갔고 후반전 10대 0 런을 허용했으나 계속 투포지션 이내로 추격을 이어갔습니다. 이현중 선수 역시 경기 종료 직전까지 3점을 집어넣으면서 1점 차까지 따라갔지만 승부를 뒤집기에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3년간 계속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준 이현중은 1년 더 학교에 남아있기보단 2022년 NBA 드래프트에 도전하면서 데이비슨에서의 커리어를 마무리했습니다. 드래프트를 앞두고 NBA 구단을 돌면서 워크아웃을 진행했는데 브루클린, 미네소타, 인디애나 등 여러 구단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2라운드 후반에는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는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한창 워크아웃 순회를 돌던 와중 샬럿 호네츠와의 워크아웃에서 발등뼈 부상을 당해 커리어 처음으로 수술을 겪어야 하는 악재가 닥쳤습니다. 유명 NBA 선수들의 수술을 담당한 전문의는 회복했을 때 100% 기량을 찾을 수 있다. 운동 능력 감소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심시켜줬고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2022 NBA 드래프트에서는 아쉽게 미지명되었지만 이현중 선수는 약 1년간 재활에 힘쓰면서 부족한 점들을 보완하는 터닝 포인트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2023년 2월 G리그 팀 산타크루즈 워리어스에 합류하면서 다시 꿈의 무대를 향한 도전을 이어갔는데요. 혼자서 시즌 중후반에 합류해 팀 훈련 한 번 하고 곧바로 경기에 투입되었습니다. 데뷔 전 7득점 9리바운드 4어시스트를 기록했지만 슛감을 잡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시간이었습니다. 시즌 후반에는 두 자릿수 득점도 기록하며 슬슬 폼을 찾아갈 때쯤 12경기를 끝으로 G리그에서의 첫 시즌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장점이었던 슈팅은 아쉬웠지만 그간 약점으로 꼽혔던 수비를 체중을 증량해와 1대1에서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준 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후 2023년 7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에서 서머리그 계약을 맺고 마지막 경기에서 10득점을 올리며 유종의 미를 거둔 뒤 호주 프로리그 팀인 일리와라 호크스에 합류했는데요. 시즌 초반에는 벤치 멤버로 기용되면서 출전 시간이 제한적이었지만 감독 교체 이후 3&D 플레이어로 팀 시스템에 녹아들면서 비중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32경기 17분간 출전해 평균 7.3득점, 3.7리바운드를 기록했는데 장기인 3점은 38.5%의 성공률을 기록하면서 샤프슈터의 면모를 되찾았습니다. NBL 시즌 종료 후에는 경기 감각을 유지하기 위해 일본의 B리그인 오사카 에베사와 2개월 단기 계약을 맺었는데요. 데뷔 전부터 야투율 60%, 24득점으로 맹활약하더니 5월달 마지막 경기에서도 3점슛 6개를 포함해 20득점을 올리면서 아시아에서는 최상급 스코어러임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KBL에서 뛰었던 숄롱 선수와 스크린을 활용한 플레이를 적극 활용하며 야투율도 훨씬 안정적이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여름에는 또다시 포틀랜드 트레일 블레이저스 소속으로 NBA 서머리그에 도전했는데 출전 기회가 마지막 2경기밖에 주어지지 않으면서 간절함과 투지는 보여줬지만 이번에도 장점은 보여주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원 소속팀인 일리와라 호크스에 복귀한 2사2호 시즌 피지컬한 상대와 맞붙으며 3&D 플레이어로 파이널 우승까지 다양한 경기 경험을 쌓았는데요. 시즌 종료 후에는 서머리그 참가 대신 국가대표팀에 합류해 해외파의 클래스를 제대로 보여줬습니다. 2025 아시안컵 8강전 중국에게 패배하고 눈물을 훔쳤던 이현중은 2027 농구 월드컵 예선전 다시 만난 중국과의 2연전에서 제대로 서력했습니다. 베이징 원정 경기에서 3점슛 9개를 터뜨리면서 33득점 14리바운드로 한국의 4점차 승리를 이끌더니 뒤이은 2차전에서도 20점을 올리며 팀원들에게 더 넓은 공간을 만들어줬고 에이스로서 완벽한 활약 덕분에 대한민국은 2연승을 거뒀습니다. 그리고 이번 25-26 시즌 이현중 선수는 일본 B리그 나가사키 벨카와 계약하면서 일본에서 풀시즌을 소화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대표팀 차출 시 거리상으로도 용이하고 병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년 아시안 게임까지
가치까지 고려한 결정이었는데요. 오사카 때보다 더욱 물오른 폼을 보여주면서 리그 최상위권 개인 성적과 함께 중하위권에 머물던 팀 성적도 같이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3점슛 릴리즈가 조준은 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빠른 릴리즈로 올라가는데 성공률은 평균 49.1%라는 말이 안 되는 수치를 기록하며 리그 1위, 성공 개수도 3.4개로 리그 1위에 등극했습니다. 팀 내 NBA 출신 선수가 2명이나 있어 경기당 슛 시도는 10개 내외 정도지만 야투 효율이 워낙 좋아 대등한 득점 볼륨을 뽑아내면서 평균 득점 순위마저 전체 18위에 올라 있습니다. B리그의 아시아 쿼터제로 인해 외국인 선수 2명이 뛰고 있어도 이현중까지 함께 뛸 수 있어 사실상 규격의 선수 3명이 동시에 뛰는 것과 같은 화력을 뽐내고 있습니다. 스탠리 존슨, 이현중, 자렐 브렌틀리가 모두 25득점을 넘기며 77점을 합작한 경기를 본 현지 팬들은 셋이서 NBA의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증명하고 있다고 함께 묶어서 극찬하기도 했습니다. 나가사키 벨카는 전반기에 무려 90%의 승률을 기록하며 리그를 평정했고 후반기에 접어든 지금도 유일하게 8할대에 독보적인 승률을 유지하며 선두를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NBA 출신 동료들도 신뢰하며 슈팅 찬스를 만들어주는 모습은 전문 슈터로서 미국 무대에 진출했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예고편처럼 보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경기력이 최고조에 달한 모습이라 현재 폼으로 NBA 서머리그나 G리그에 도전한다면 더욱 긍정적인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나가사키의 돌풍을 이끈 스나이퍼 이현중의 뜨거운 손끝이 앞으로 일본을 넘어 꿈의 무대인 NBA까지 닿기를 계속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